제 이름은 최슬기라고 하고요. 저는 호주에 온 지 9년 정도 됐어요. 2012년에 처음 호주에 왔고 그때부터 여기 쭉 생활하면서 지금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 이제 산업 디자인보다는 그래픽 쪽으로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혼자 공부하고 또 우연히 일로 또 이어지면서 이제 호주에 와서도 네, 그게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국에서도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셨었나 보네요? 네, 웹 디자인은 아니고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웹 디자이너랑 그래픽 디자이너가 다른가요? 웹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픽 디자인 조금 더 광범위한 그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웹 디자인은 저기 그 인터넷 뭐 좀 더 세분화된 홈페이지 만들고 막 그런 거 할 때 하는 거고 그래픽은 전반적인 모든 걸 다 하는 거. 웹이 될 수도 있고 지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인쇄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그럼 현재 직장에서 맡은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어요? 네, 저는 웹 디자인 일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웹사이트를 수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이제 보수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리고 인쇄 필요한 그래픽 작업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그런데 필요한 모든 시각적인 작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엔 영상 편집이라든지 영상 작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쪽도 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처음 일했을 땐 사실 그쪽에 작업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트렌드를 저희도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영상 작업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사실 제가 예전에 안 해본 일이었는데 일을 통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스킬이 생긴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 편집도 그렇고 거기에 그래픽을 더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리미엄 말고 파이널 컷을 써요. 아무래도 호주에 있다 보니까 애플을 많이 써서 그런가요?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대학교 때부터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애플이 익숙해서 계속 그때 써오던 것들이 이제 일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플이랑 잘 호환이 되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쓰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었나요? 네, 잠깐 했었어요. 잠깐 하셨던 걸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잠깐인 이유는 제가 사실은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호주에 많은 학생분들이 그렇게 오시듯이 경험과 영어 공부를 위해서 왔었는데 그러고 한국에 졸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다시 호주에 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연히 디자인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래픽 디자인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이긴 한데 거기에 추가로 이제 저희 회사가 샵들을 오픈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수입하고 그걸 가지고 샵을 오픈한 일을 많이 했어서 머천다이징 디자인이라는 이제 그 포지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샵을 오픈하면 이제 윈도우 디스플레이부터 샵 플랜까지 그래서 전반적인 비주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러고 호주에 다시 돌아왔죠. 머천다이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 디자인하고 연관이 되겠네요? 비슷해요. 네.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제가 3D 관련된 공부를 했어도 어쨌든 그래픽에 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보통 한국에서의 이제 그런 웹이나 그래픽이나 여러 가지 그런 디자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야근이 많다 그러던데 혹시 그 경험을 하셨나요? 저 좀 했죠. 네. 그게 그리고 일하기 전에 학교 생활부터 이미 시작되는 것 같아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과제나 이제 뭐 관련 개인 작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밤을 새는 일이 참 많죠. 그러면서 일적으로도 당연히 많이 이어지고 특히 일은 마감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밤샘 작업이나 아니면 야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호주와 한국의 직장 문화의 차이점 그래서 호주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 생활을 한국에서 길게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쨌든 몸을 담갔었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 사람들 통해서 제가 많이 들었을 때, 간접 경험했을 때 호주랑 차이는 아무래도 호주는 상사가, 물론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도 그렇지만 상사들과 있어서 이제 표현이나 의사소통이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계급이 낮다거나 아니면 뭐 신입사원이라거나 해서 저의 의견을 표출하는데 조금 두려워하고 아니면 좀 망설여하고 그런 것보다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게 또 받아들여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호주 같은 경우는 다문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만 해도 여러 이제 내셔널리티 직원들이 다 있는데 또 그 문화가 다름에서 오는 다양한 의견들이 또 섞여서 시너지가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호주의 매력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졸업 거의 동시에 다시 오시길 생각을 하셨는지. 네, 아무래도 라이프 스타일이 여기 있었을 때 사람들이 즐길 땐 즐기고 또 특히 여행이나 아니면 자유시간이나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일과는 또 다르게. 그리고 되게 가족 중심적이고 본인을 케어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에서 도시 생활을 하다가 여기 자연이 되게 가까운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되게 사람들이 릴렉스하고 그리고 자유시간 즐기고 가족과의 시간 중요시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되게 저는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사실 살려고 온 건 아니었고요. 네, 조금 더 길게 있고 싶어서 다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살게 되셨네요. 네.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디자인 전공자라는 이제 그 네임택이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디자인 스튜디오들을 많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레주메도 내고 포트폴리오 내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보이는 회사들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디그리나 이런 것들이 호주에서 딴 것이 아니어서 이제 이렇게 흔쾌하게 일자리를 사실 주는 곳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무조건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회사들이어도 분명히 디자이너가 필요한 회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제가 시각을 넓혀서 지원을 하다가 우연히 맨 처음 직장은 지금이랑 비슷한 업계에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다른 비즈니스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업종마다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제 업종에서는 아무래도 트렌드를 이제 트렌드에 항상 깨어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어느 회사에서 이런 업무를 했어도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해도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추가로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스킬들을 항상 혼자서라도 시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았더라면 뭐 거기에 이제 추가로 비디오 편집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스킬들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가 나 이것도 할 줄 알아 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킬들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고요. seek.com도 많이 보고요. 근데 되게 참 seek.com 통해서 항상 지원할 때는, 그러니까 직장을 바꿀 때 지원할 때는 그게 가장 호주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이기도 하고 저도 당연히 많이 체크하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일이 구해진 케이스들을 봤을 때는 항상 인맥이 그래도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했던 일에서 이어진 인연들과 어떻게 우연히 또 그 다음 이제 다른 잡 오퍼튜니티로 이어지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거는 그게 또 작용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호주는 인맥이 엄청나죠. 네. 한국도 인맥도 중요하지만 호주는 특히나 인맥이 더 중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럼 호주에 와서 관련 전공 공부를 뭐 더 하신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호주에 와서는 따로 공부하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네, 저는 전공 디그리는 여기서 따로 딴 게 없고요. 일을 하면서 혼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다 혼자 제가 이렇게 독학을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왜냐면 대학교에서도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거의 작업하는 이제 위주의 코스들이 있지. 그래서 네, 프로그램 독학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마케팅 관련된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 강의나 아니면 책이라든지 그런 걸로 혼자 그냥 틈틈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따로 디그리는 끝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제 호주에서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네네.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이제 독학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이랑 여기랑 뭐가 쓰는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다른가요? 아니요, 많이 다르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에서 어쨌든 디자인 경험이 있었던 게 여기 와서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할 때 크게 갭이 없었던 거, 언어 말고는 크게 갭이 없었던 게 어쨌든 기본은 되게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 어쨌든 인터내셔널이잖아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 사용이나 아니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직업에 더 장점? 네. 예,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예, 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저의 포지션을 두고 얘기를 하자면 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포지션들은 어쨌든 다 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마케팅 오피서는 마케팅 팀이 있고 파이낸스 팀이 있고 그리고 어드민 팀이 있어서 같이 이제 그룹으로 일을 그러니까 물론 인디비주얼 잡이지만 이제 어쨌든 팀워크일 때가 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디자이너는 저 혼자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혼자 일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일보다는 컴퓨터와 1대1로 아무래도 작업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그게 외로울 때도 있는데 저는 제 성격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뭔가 집중해서 이제 뭔가를 창조해내는 일이 저의 어쨌든 메인 업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장점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 어드민 잡 같은 경우 어쨌든 아침에 와서 오후 끝날 때까지 루틴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 똑같고 거의 비슷하고 근데 저는 저한테 주어진 프로젝트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매번 하는 일이 매체도 다르고 어쩔 때는 나가서 촬영하는 일도 있고 어쩔 때는 컴퓨터 앞에서 뭐 그래픽을 만들어내야 되는 일도 있고 어쩔 때는 뭐 녹음을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일이 매번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이 저한테는 되게 장점인 것 같고 제가 굳이 같이 엮여서 일을 하는 팀이 마케팅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또 다른 팀이랑 섞이는 것도 필요한 게 혼자서 뭔가 만들어내는 일만 하다가 이제 어쨌든 이 일이 학교 홍보를 위해 보통 쓰여지는 이제 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의 업무나 그쪽의 타겟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같이 미팅하고 이러는 게 또 이제 리프레시하고 뭔가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술이나 뭐 어떤 트렌드를 따라가서 네. 먼저 준비를 해서 네. 호주에 오는 게 네. 호주에서 그와 관련되는 직업을 구하는데 유리할까요? 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줄 아는 거는 기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예를 들어 뭐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인디자인이라든지 100% 마스터는 아니더라도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광고도 그렇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비디오라는 매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영상이라는 매체를 유튜브를 많이 요즘에 활용을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뉴스도 왜 이제 글이 아니라 이미지 아니면 비디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의 아이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디오 편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스킬을 추가로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그래픽 디자이너 를 구하는 광고들, 회사에서 이제 공인 광고 같은 것들을 봐도 필수는 아닌데 하면 좋다라는, 그러니까 어드밴티지로 이렇게 항상 언급이 되는 게 비디오 관련 편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언급이 돼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그게 없이 일자리를 처음에 많이 구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좀 시간 투자를 해서, 요즘엔 특히 유튜브나 아니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매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익히고 올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 웹 디자이너 또는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어 구사 능력 수준은 어느 정도,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본인이 느낀 게 있다면. 네. 일자리를 구할 때 사실 회사에서 영어 점수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면서 보니까 특히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저의 아이디어를 표현해내고 남한테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제 그 디스커스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완성품을 사람들을 설득시킬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를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시점이 꼭 와요.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뭐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라든지 저한테 디자인을 요구하는 사람에 맞춰서 제가 작업을 하긴 하지만, 어쩔 때는 저의 의견을 더 강하게 피력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럴 때 이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편안한 컨버세이션이 가능한 영어 실력은 돼야 된다고 봐요. 물론 제가 뭐 IELTS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싸워서 이길 정도? 혹시나 싸움이 생기면 이길 수 있을 정도. 예, 아니 귀에 쏙 들어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 네. 물론 이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디자인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다못해 프로그램 관련 용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적인 용어들은 이제 그런 거는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제 의사소통 가능하게 그런 것들은 네, 베이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네. 예, 수요가, 구인 수요가 있을지 네. 예, 한번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인 수요는 물론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이미 많았어요. 그 디자인 관련, 웹 디자인 관련에서 이미 많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겪으면서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또 겪으면서 이제 많은 비즈니스들이 또 온라인 베이스로 많이 옮겨가는 것들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웹 디자이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입장에서 되게 필수로 필요한 그런 직업군이 네, 됐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더 줄어들진 않고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네. 근무 환경 및 조건의 다른 점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네. 들어서 뭐 업무의 차이라든지 뭐 네. 연봉의 차이라든지 네. 뭐 근무 시간의 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같은 대학 동기들 아니면 주변 친구들 디자인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여기로 옮겨오면서 친구들은 또 바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제가 차이를 비교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물론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연봉이 아직도 한국도 물론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많이 예전과는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많이 커지고 있고 하는 게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연봉이 그렇게 크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이렇게 나아지지 않은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비해 아까 저희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되긴 했는데, 일하는 시간이 딱 이제 오피스 아워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게 되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또 연봉이 더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일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네. 호주가 낫다는 얘기네요. 호주는 그 반대라고. 호주가 훨씬 낫다. 훨씬 좋다. 네, 네, 그래서 난 호주로 오는 제 것을 입장엔 그렇습니다. 강추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똑같은 일을 한다면 또 똑같은 나은 일을 환경에서 네, 일 외에 또 이제 본인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과 또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호주가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호주를 찾는 분들이, 호주를 다시 오시는 분들, 호주로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겠죠. 뭐 생활에 이제 워라밸, 네. 이제 이런 거를 잘 균형을 맞추고 싶고,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해외로, 특히 이제 호주로 많이 네. 오시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향후 본인의 계획과 희망이 있다면, 지금은 제가 회사에서 어쨌든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이고 또 이 업종에 제가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래서 회사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게 되게 많고 또 여기서 자라나는 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지금으로서의 저의 희망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디자이너가 상상하듯이 이제 언젠가는 저만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또 저의 성격과 저의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는 또 디자인 일들을, 다른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저의 꿈이라면 꿈입니다. 네. 아직은 아니고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네. 이제 본인의 네.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를 네. 꿈꾸신다. 호주에서 말씀이시죠? 네. 그 또 디자인이라는 게 또 꼭 오피스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나중에 제가 만약에 가정이 생긴다면 홈 스튜디오에서 일도 하면서 가정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호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네. 네. 본인 업이 있지만 또 뭔가 즐거운 거를 또 부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거의 뭐, 메인 잡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취미로 시작했다가 이제 네. 그게 메인이 될 수도 네,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네. 지금 웹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수많은 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겠죠. 네. 네, 해외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아주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 분들에게 딱 이것만은 얘기해주고 싶다. 네. 내 경험도 좋고. 물론 한국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외국에서 내가 일자리를 얻는다, 외국에서 정착을 한다라는 게 되게 뭐 언어의 벽도 있고, 그리고 외국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먼 세상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항상 꿈은 꾸지만 지금 내가 한국에 직장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가 호주에 와서 같은 업종의 일을 해봤지만 한국에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트렌드에 앞서 있고, 그리고 정말 재능 있고 많이 알고 그런 분들이 제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많거든요. 비교적 훨씬 많이. 그래서 되게 아까워요. 여기 와서 기회가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스킬들이 여기 와서 되게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산다는, 아니면 외국에서 다른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이라도 해보셨다면 리서치나 아니면 이렇게 한 스텝이라도 나아가서 정말 무언가를 해본다면 이게 내가 해볼 만한데? 그냥 상상만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한번 해볼까? 그냥 그 스텝이라도 해보신다면, 와서 본인이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와서 보내고 다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시더라도 그게 본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다들 여기 살아보신 분들, 뭐 다른 나라에 살아보신 분들 그렇게 다 떠올리실 것 같아요. 여기에 내가 와서 정말 다른 사람, 나에 있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되게 짧은 시간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일단 와봐라. 네, 끝나면 바로 네. 그동안 준비 잘 해놓으시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뭐가 부족한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언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내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든지, 그쪽을 지금 어떻게 보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 바로 호주에 오셔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아예 나는 그냥 호주에 가서 살래라는 마음으로 왔더라면 정착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음에 아무 부담 없이 와서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보자,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보냈던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부담이나 언제까지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를 이뤄야 된다라는 부담 없이 정말 이 나라를 흡수하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에 제가 이렇게 오픈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민을 준비하고 아예 처음부터 오시지 않더라도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라든지 이제 단기간으로 우선 호주를 맛을 보기 위해 오셔서 그동안에 일자리를 지원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양한 모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좀 어떤 기회들이 나한테 있을까를 와서 먼저 맛보기를 하시고 그 다음 한국에 돌아가셔서 제대로 준비하셔서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쨌든 인터뷰가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혹시나 한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웹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꿈을 꾸시는 분들 호주에 오고는 싶으신데 망설이고 계신다면 겁내지 말고 용기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